식물을 가꾸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무 2그루 갖고도 나무 2만 개까지도 생산을 해요. 식물 같은 경우는 볼 때마다 좋은 게 그거예요. 파릇파릇하게 잎이 나오는 게 너무 이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식물을 키우기 시작한 거고, 그런데 이렇게 화분에 키워놓으면 살아있는 나무를 그대로 보고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 시작한다고 대출 받아서 빚졌다가 딱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은 종류의 나무를 키울 거예요. 화분 재배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60살이 되면 네. 모든 걸 다 내려놓자. 그 대신 이제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래요. 어려운 나라에 가서 사람 살리는 농사를 짓고 싶더라고요. 나무가 돈이 되는 식테크 시대가 열렸다. 오늘의 주인공은 화분 재배 선두주자, 포토 묘목으로 유쾌한 반전, 대박난 세종식물원 신종호 대표이십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게 가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비가 이렇게 또 많이 오네요. 이야. 원래는 날씨가 좋다고 그랬는데 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 비가 저희는 너무나 반가워요. 식물들이 지금 너무 목말라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단비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상당히 규모 면에서 좀 압도가 되는데요. 하우스 이 동이 꽤 많네요. 여기는 저희가 재배하는 농장 중에 일부분이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종류를 포트 재배하고 있고, 네네. 제일 많은 숫자의 포트를 이제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서는 화분 재배로 나무를 키우는 데는 전국에서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럼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있나 보죠, 그러면? 저희 농장이 여러 군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예. 저쪽 안에 하우스가 있는데 저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 하우스가 아마 수국들이 꽃을 하우스마다 폈을 약간 겁니다. 특징이 다 있나 보죠? 네, 하우스마다 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 이제 어린 나무들을 이제 키우는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큰 나무들은 화분을 좀 더 크게 해서 조경 또는 관공서 이런 곳에 납품을 합니다. 이쪽은 이제 수국이거든요. 수국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식물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신중우입니다. 지금 농업을 이쪽을 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네. 지금 이제 갓 50 넘었고요. 나름대로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농사를 여러 가지를 접었어요. 예. 배농사, 포도농사, 벼농사, 단호박, 느타리버섯. 돈이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돈 번다고 하는 작물들을 찾아서 전국을 가봤어요. 사실은 돈이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서 돈 되는 걸 쭉 따라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 돈이 돼.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해보니까 또 저하고 또 잘 맞아요. 여기 참 아름답네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떤 꽃이에요? 이거는 핑크 아나벨이라는 수국이고요. 이 수국? 네, 수국이에요. 네. 수국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미국 수국 중에 핑크 아나벨. 근데 월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흰 수국만 봤는데 그래도 참 보기가 참 이게 화려하고 좋아서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수국이 유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네. 많이들 좋아하시고 관공서에서도 많이 쓰시죠. 왜냐면 이 수국이 한여름에 꽃을 피우니까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데 굉장히 좋아하죠.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개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원에 핑크 아나벨이 하나쯤은 다 있어요. 이거는 약간 다르네요, 종류가. 이거는 동요쑥에도 나오는 그 미루나무인데 삽목이 굉장히 잘 돼요. 네? 삽목, 꺾꽂이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꽂아놓으면 뿌리가 잘 내려요. 그래서 번식 굉장히 쉽죠. 이런 식으로 여기 모든 나무들이 다 이제 삽목으로 이루어져요, 저희는. 특히 이 나무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요. 성목, 큰 나무를 이제 뭐 관공서나 이제 조경회사에서 조경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대비해서 이제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성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가로수로 심는 나무들. 가로수로 심을 때는 조그만 나무를 안 심고 큰 나무를 심거든요. 그런 나무들을 심는 분들은 이 나무를 키워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거죠. 저희는 이제 화분 재배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꽃은 화분에다 많이 키우는데 나무를 화분에다 키우는 데가 없었거든요.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종류를 키우고 있고 제일 많은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 화분 재배라면 장점이 한여름에도 식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를 나무를 심는다. 네네네. 이렇게 그대로 심으니까 네. 스트레스가 없죠. 뿌리가 잘리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식물이 스트레스가 없는 게 장점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큰 나무들도 옮겨 심으려면 분명히 땅에 심었으면 뿌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화분에 심으면 자르지도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이대로 그대로 옮겨 심으면 돼요. 오. 스트레스가 없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화분이 필요하군요. 한여름에는 특히 더 화분 재배를 많이 찾죠. 그래서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뿌리에 흙이 없는 나무는 저렴해요. 저렴한 반면 네네. 잘 죽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화분에 키워놓으면 살아있는 나무를 그대로 보고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뿌리에 흙이 없으면 잎을 다 따줘야 돼요. 잎을 다 따줘가지고 얘가 다시 잎이 나오게끔. 왜냐면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잎에 증산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심어놓고 물만 잘 주면 되니까. 그렇겠네요. 부업으로 돈 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나무 2그루 갖고도 나무 2만 개까지도 생산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수국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빠른데 삽목이 또 잘 돼요. 이 배수로 자꾸 커지기 때문에 네. 삽목량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삽목은요, 예전에 이제 꺾꽂이라고 많이 하세요. 예. 사실 여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네네.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뿌리가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네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뿌리가 나왔죠. 예, 예. 그럼 이렇게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가 커지면 비싼 나무가 또 될 수 있고, 네. 나무를 구매하셔가지고 나무를 삽목을 하셔가지고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시기만 잘 맞추면 굉장히 삽목이 잘 되는데, 네네. 이렇게 부업으로 네. 식물을 키워서 만드신다면,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조그만 나무가 1,000원이라면 얘를 키워갖고 화분에서 한 100개 정도 해놓으신다면, 나무 하나에 화분에 10,000원씩 판다면 100개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아마 당근마켓 이런 데 보시면 10,000원이 아니라 몇만 원씩도 팔아요. 그렇군요. 네, 품종에 따라서. 그렇게 부업으로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네네. 여기 이게 한 판이 저희가 100개씩 꽂은 거예요. 100개가 넘어요. 네. 100개가 넘는 거를 여기 삽목한 거예요. 네. 그럼 이 10개면 1,000개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얘를 또 잘라갖고 삽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숫자는 배로 늘어나죠. 저희가 이렇게 나무를 키우면요, 조그만 걸 사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우스는 50평,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사다가 분갈이를 하세요. 좀 요만한 화분을 이만한 화분으로 바꿔서 한 2, 3개월 키우신 다음에 당근마켓에서 팔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부업이 되겠네요. 부업이 되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왕이면 내가 또 삽목까지 하시면 훨씬 더 부업이 커지죠. 식물을 잘 키우는 것이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물을 사실-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식물 잘 키우는 건요, 관심이에요. 지켜보면 보여요. 얘가 목마르구나. 그러면은 얘를 물을 줘야 되고, 햇빛이 너무 강한 것 같으면 차광을 해주고,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내가 할 수 있다면 식물 관리는 굉장히 쉬운데,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유난히 식물을 좋아하신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식물을 좋아했는데 네. 나중에는 식물이 이제 뭐라 그럴까? 돈을 버는 수단이 돼버리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니까 좋아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네. 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까, 잘 키울까. 네.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짓다가 건축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도 이제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 신축 현장인데, 거기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경비를 20년을 했는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대요. 아파트 현장에서도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밤 12시, 1시까지도 막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늦게까지 일하고 그 뒤에 이제 농촌에 내려와서 농사를 다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건축 일이 돈이 더
돈벌이가 됐으니까. 농사 일을 할 때도 뭐 밤 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도 일을 했는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 기분하고 시골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기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1년에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만 벌면 200만 원만 쓰고서는 편하게 살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말고 내가 지금 행복한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때 모든 걸 내려놨던 것 같아요, 마음을. 사실 그때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고 진짜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때 마음을 내려놨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식물 같은 경우는 볼 때마다 좋은 게 그거예요.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잎이 나오는 게 너무 이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식물을 키우기 시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커져가지고 이제는 직원들도 많아지고 한 건데 저는 혼자서 나무로 식물 키워서 1000만 원 버는 거, 1억 버는 거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죠. 사실 매출액 1억 정도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가족 노동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제가 아시는 여사장님이 있어요. 그 여사장님 같은 경우는 정원을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정원을 굉장히 이쁘게 가꾸고 새로운 나무 있으면 심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나무들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지금 다시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나무 가지를 잘라서 삽목할 그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삽목을 하신 거죠. 그래서 200평짜리 하우스에서 1년에 한 1억 정도 버세요. 그분은 나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그 취미가 돈을 버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된 거죠. 네네. 근데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 삽목을 잘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나무를 사다가 분갈이로 잘 키워서 당근마켓에다가 굉장히 또 잘 파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하우스가 조그만데도 많이 안 사가세요. 그 10개, 20개를 사다가 화분에 넣어놓고 큰 화분에다가 다시 심고 보통 한 2, 3개월 지나면 나무가 잘 자라거든요. 그 나무를 당근마켓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분은 부업으로 그거를 또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그럼 지금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예. 규모가 많이 커요. 규모가 네네. 커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이제 큰 거로 좀 직원이 한 14명이고요. 예. 저희가 몇십억씩 이상을 해요. 사실 연 매출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거는 저희 쪽에서 예. 매년 좀 차이도 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렇게 삽목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요 은근히 알짜배기인 분들이 많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삽목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 식물을 가꾸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권장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게 이 삽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접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저희 교육생들이 있는데 교육생 중에 여자분들이 오히려 삽목을 되게 잘하세요. 저는 원래 농업을 모르던 분인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하시는데도 삽목을 굉장히 잘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한. 물 돌아갈 시간. 이거 뭐예요? 물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기가 30분에 10초씩 돌아가요. 다른 데로 좀 이동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죠? 지금 사무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나 보죠? 네, 저희가 사무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농장 쪽 직원들이 있고 사무실 직원들이 있고 또 물류팀, 택배 쪽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가 이제 분담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제 스타일하고도 좀 많이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행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이 농사 지면서 전국 여러 곳을 많이 가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곳도 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제가 행복해하는 거는 좀 전 세계를 좀 많이 다녀요. 새로운 식물들, 그런 새로운 나무들이 이제 나오는 거를 보러 가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를 다니는 게 이제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저한테 메리트인 것 같아요. 행복이자 메리트가 되거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저는 농사만 짓고 싶어요. 여기도 상당히 보니까 규모가 있네요. 이쪽이 이제 저희 본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가? 여기는 지금 무슨 뭐 교육장 분위기가 나는데. 네, 여기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네. 저희가 정원 디자인 교육도 하고, 네. 나무 재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뒤에 무슨 또 사무실이 네, 뒤에는 사무실이고요.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하고 네. 있군요. 어제도 주경수협회에서 거의 30분 가까이 오셔가지고 주경수협회 교육을 여기서 또 했죠. 여기는 아까하고 좀 다른 분위기가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식물을 키우면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네네. 전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장인 거죠. 네네. 오하우스가 있고. 여기도 약간 예쁜 꽃들이 많이 있네요. 네. 요즘은 수국이 한참 피는 시기라서 네네. 수국 종류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이제 수국 종류가 많고 요즘 병꽃도 굉장히 이쁜 시기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수국들이 이제 제철이죠. 요거는 병꽃이에요. 꽃 모양이 병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병꽃입니다. 이건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키울 수가 있겠네요.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시기도 하세요. 이 정도 하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제가 수입을 한 거라 그래도 12,000원이네요. 그래도 이거 오랫동안 이게 하시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려웠던 적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혹시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사실은 처음에는 어려웠죠. 네.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크게 물려받고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얘기를 하는데 네. 처음에 농사 질 때요 저희 아버지가 빚 400만 원 물려주셨어요. 땅이 없고 그냥 무너져가는 집이 있었고 아버지가 저를 키워준 것보다 제가 아버지를 모신 그 기간이 더 길어요. 왜냐면 제가 20살 땐가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 제가 아버지를 더 오랫동안 모시고 있는 거죠. 되게 어려웠죠. 어려운데 이제 그때 이제 농업인들은 이제 대출도 해주고 해서가지고 이자가 싸가지고 농사 시작한다고 대출 받아서 빚졌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굉장히 고생도 오래 하고 신용불량자로 한참 동안 있기도 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점점점 좋아졌죠. 제가 20대 초반에는 진짜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까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그때는 했었고요. 그런 생각까지 하시죠? 네, 그때 진짜 내가 사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만의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그동안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 받은 거는 다 갚고 죽더라도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김장철만 되면은 김치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기부를 했죠, 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가 2배로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우여곡절이 정말 있었군요. 역경은 이제 극복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나름대로 일궈놓으셨는데 꿈이랄까 인생의 목표랄까 이런 부분이 좀 확고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60살이 되면 네. 모든 걸 다 내려놓자. 농사를 안 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네네. 그 대신 이제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래요. 사실 고등학교도 저는 신문 배달하면서 다녔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때 당시 어려운 그런 거를 겪어보니까 TV에서 정말 내전에 의해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조그만 꼬마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돈벌이가 없어가지고 안쓰럽게 나오는 TV 프로를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의 농사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곳에서 농장을 만들어서 계속 수확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면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농사를 한번 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지금 현재는 이제 식물 살리는데 전념을 했다면 60이 넘어서는 사람 살리는 거기에 주력을 하겠다. 네. 이야. 그래서 계획은 이제 60살이 되면 은퇴를 하고
5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65세에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서 사람 살리는 농사를 하고 싶다. 야.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좀 상당히 멋지네요. 잡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이걸 창업을 하거나 이걸 검토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시지 말고요. 내가 식물을 키워오면서 삽목도 해보시면서 나한테 정말 잘 맞는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작정 돈 된다고 해서 잔뜩 심어서 돈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한 발을 내딛고 두 발을 디뎌야 되는데 나는 뭐 갑자기 뭐 점프를 해갖고 멀리 가고 싶어. 사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도 보시면서 삽목도 해보시면서 아 이거는 나하고 맞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어요. 유쾌한 후반전 화이팅! 파이팅!